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한 주의 중심 뉴스파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보사에 대해서 한번 파볼 예정인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저희 언론 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만의 위기가 있고 이게 더해지면서 대학 언론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생존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만나볼 청년들은 치열한 고민과 열정으로 해당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남대학교 학보사 멤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지금 경남대 학보사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원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원인데 국장님이시군요.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금 학보사에서 편집부국장을 맡고 있는 박성한입니다. 부국장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본 국부국장 중에는 가장 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집국장, 부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경남신문의 대학 언론 기획 기사가 저희가 이제 두 분을 초청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대학 언론이 지역 언론의 기획 특집에 참여한다. 이거는 좀 낯설기도 하고 참신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국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 기획 특집은 경남도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경남신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랑 같이 기사를 쓰는 김용락 기자님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저희 학보사 출신 선배님이시거든요. 선배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같이 하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셨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또 주제 선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던 주제인데요. 이제 학보사에 대한 자전적인 글을 써보자 항상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혼자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차에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예. 함께 써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제안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어땠습니까? 되게 이런 기회를 되게 얻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갈증은 있었는데 특히나 지역 언론과 같이 협업하는 기회가 예. 아무래도 학보사에서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곤 있었는데 기다리던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갈증의 현실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 보고 들으시면서 아니 학보사가 지금도 있어? 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대에는 학보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없습니다 하는 세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추려봤거든요. 이걸 집중적으로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습니다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종이신문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보면은 가판대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종이신문 학보가 꽂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모습을 볼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재를 통해서 없다고 말하는 세 가지는 사실 경남대 학보사뿐만 아니라 예. 이제 지역 언론들이 좀 공유하고 있는 음. 없는 것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예. 우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까지는 이제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 기사가 실린 신문을 내긴 했었는데요. 예. 이제 2016년의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이제 게시판에 붙는 벽보 형태의 종이신문만 소량 인쇄를 하고요. 이제는 전자신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신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SNS나 이렇게 좀 온라인 뭐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 접하는 걸 더 편해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변화도 생기고 있군요. 경남대학보 제가 누리집을 찾아가 들어봤습니다. 예, 경남대 학보사 치니까 경남대 학보 이렇게 누리집이 뜨던데 오늘자로 코로나 관련 기사 박성환 부국장께서 네, 맞습니다. 올린 기사도 제가 확인했었고 우리 사회 혐오를 바라보는 기자의 눈 이런 칼럼 기사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부국장님 뭐 업로드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한 달에 몇 개 기사라든지? 저희가 발행 텀을 막 엄청 딱딱 정해주진 않는데 예. 보통 학기 중에는 한 2주에서 짧으면 10일 정도 사이에 기사가 한 개씩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기사가 나옵니다. 언론사에서는 그 데스킹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 검수를 한다든지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기자들 선에서는 예. 제가 편집국장이기 때문에 네네. 기자분들의 글을 우선 첨삭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언론 출판원의 이제 교직원분들과 언론 출판 원장님이신 정은상 원장님께서 예.
마지막으로 데스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사가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과정이 이어지는군요. 누리집 가보면 이제 섹션에 굵직하게 이제 대학이라는 글자는 확실히 좀 다른 언론 누리집과 차이가 있고 물론 기사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사 제목 뽑을 때 그 요즘 뭐 언론사 기자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하던데 두 분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걸 뽑아내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독자분들이 많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예. 그와 동시에 사실과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짓는 거는 당연히 피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지키면서 이제 독자분들의 마음을 좀 끌기 위한 기사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편집국장님이 딱 그 본인의 역할에 맞는 걸맞은 말씀해주신 것 같고 부국장님도 동의하시겠네요. 네, 동의는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찾아볼 때도 조금 제목이 끌리거나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볼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제목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조회수를 노리고 한번 달아봤던 기사라든지 있습니까? 당장은 떠오르는 게 떠오르지 없네요. 않습니까? 예, 나중에 생각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경남대 학보서에 없는 거 두 번째는 바로 반말이 없답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저희 학보사의 약간의 규칙 같은 건데요. 예. 이제 저희가 수습 기자분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올 때부터 안내드린 사항이에요. 이제 저희는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이나 직급이나 뭐 학과나 뭐 선후배 인지 여부 그런 거 상관없이 서로 이제 존칭을 쓰고 제가 부국장님께 이제 부국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직급 명에다가 님을 붙여서 호칭을 쓰고 이제 서로 존중을 담아서 존댓말까지 쓰는 그런 제도 아닌 제도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학보서 멤버들이 함께 찍은 그 인생 네컷 사진이 있던데 그때도 그럼 우리 인생 네컷 찍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존대하면서 네. 하셨겠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없습니다. 하나가 수습 기자가 없습니다. 앞서 수습 기자 얘기하셨는데 수습 기자가 없다라는 거 회사로 치면 이제 수습 사원이 없다라는 거는 신입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원자도 많이 없고 학보서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좀 많이 없나 봐요. 네, 일단은 지원하는 사람 자체도 많이 적고요. 예. 또 지원을 하더라도 중간에 자기가 중도 포기를 한다거나 저희가 이제 수습들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하다가 또 이제 우리랑 안 맞겠다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이 함께 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은 멤버가 몇 명입니까? 학보서? 지금은 정기자를 포함해서 예. 총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수습 기자 없고 정 기자 포함해서 네. 7명.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수습 기자를 모집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참 수습 기자가 없다. 이 학보사의 존재의 이유가 있으려면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될 텐데 참 아쉬운 대목이군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보사의 지금 침체된 위기 분위기만 제가 짚었던 것 같은데 과거 1970년대 80년대는 달랐다고 합니다. 특히 뭐 민주화 투쟁이 활발했을 때는 더욱더 뜨거운 열기에 이 대학 언론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고 하던데 국장님 그때 과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물론 들어봤습니다. 이제 들어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 기자실 바로 맞은편에 자료실이 있는데요. 예. 거기는 이제 이제 학보사가 생긴 57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취재 기록이라든지 기자분들의 글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경남대학교가 민주화 운동의 되게 중심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마항쟁이라던가 그런 역사적인 시위의 현장들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촬영을 하신 사진들이라던가 취재한 메모라던가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었고요. 이제 저희 선배님들 실제로 만나 뵙기도 했는데 이제 10년 전에 학보사 활동을 하신 선배님부터 한 길게는 30년 전까지 활동을 하신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제 과거에는 학보사가 이제 민주화 운동과 함께 현장에서 좀 같이 호흡하면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예, 현 경남대 학보사의 편집국장이자 후배 말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번엔 들어봅니다. 과거에 취재 현장을 누볐던 학보사 이제 선배죠. 당시 편집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정호복 학보사 선배 기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는 물론이고 전국 대학이 굉장히 엄혹한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공과대학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렸는데 학내에 있던 형사들이
덤벼들어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그런 식의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SNS가 있거나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소식을 알려주는 뭐 유일한 매체였고요. 논문이라든지 문해작품, 대학 문화에 관련된 뭐 토론 뭐 이런 란이 마련되어 있었던 만큼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선배가 학보사 기자 출신이었는데 학보사 기자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직업 선택에도 연결이 되면서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사 대선배 기자의 당시의 증언이었고 학부사 기자 경험 바탕으로 해서 지역신문사에서 30년 넘게 활동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마산대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이제 민주화 이후로 그리고 또 대학 언론에 대한 관심이 기술의 발전과 좀 맞물리면서 서서히 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을 후배 기자들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존재 당위성이라든지 지속돼야 되는 가치라든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국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사회에 이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생각하기엔 대학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내부의 이야기와 또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의 시선으로 그거를 담백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학보사의 존재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내 설문조사도 진행했다고 하던데 그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비중이 높게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역시 같은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학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존재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읽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학보만큼 대학 사회에서 대학생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까이서 듣고 그거를 글로써 풀어낼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유심히 듣고 그거를 글로써 논리 정연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뿌듯해하고 내 역할이 이런 건데 내가 잘 썼다. 좀 체감하는 기사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썼던 기사인데요. 예. 이제 저희 경남대학교에 이제 학생 자치기구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의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식의 되게 궁금증과 좀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매체가 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보사에서 이제 당사자가 되는 학생 자치기구 임원들을 다 기자실로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예. 사실관계도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고자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신문에 내고 나서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었구나 하면서 무슨 일이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식의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국장님은 이건 좀 뿌듯했다 네. 하는 기사가 있었을까? 들었는데 최근에 그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또 취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기사를 안 썼는데요. 예.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폐점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백화점이 폐점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놀라가지고 예. 한번 가봤는데 가봤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주말 저녁이었는데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참 제가 갔을 때 마음도 좀 안 좋았고 또 직접 상인분들이나 주인분들도 만나봤는데 자기는 이제 여기에 뭐 생필품도 사러 오고 여기 쇼핑도 했는데 이런 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주민분도 만나볼 수 있었고 그래서 지역 상권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말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 백화점 그 안에 이 고용 관련해서도 우려도 많았었고 말씀대로 주변 상권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 박성환 기자 역시나 관련 또 취재를 하시고 글을 쓰셨었군요. 자, 이렇게 캠퍼스 안팎 관련 기사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캠퍼스 안의 이야기였고 캠퍼스 바깥의 이야기 부국장님이 또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두루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과 호흡하는 것을 또 중요한 덕목으로 두 분 모두 학보사 일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준비 중인 지역 이슈 아이템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2학기 중에 발행할 거를 좀 계획 중인 기사인데요. 예. 이제 저희 경남대학보사는 대학 언론이 기만한 게 아니라 지역 대학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면에서
지역에서 이제 문화 기획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적인 거를 이제 지역에서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목소리를 들어보고 인터뷰해보는 그런 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찾아보니까 다른 대학 학보사 모여서 이렇게 좌담회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경남신문에서 연재하고 있는 기사의 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경남도 내에 있는 다른 대학 학보사들을 기자분들을 모아서 이제 좌담회 형식으로 각자 대학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대학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소소하게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보사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학교 내에 위치한 학보사다 보니까 가려운 곳을 제대로 우리가 좀 긁지 못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긁는 사례도 있습니까? 이제 대학 언론에 따라서 예. 많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좀 우수한 사례. 그중에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라는 예. 이제 연대체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한 대학에 좀 소속된 학보사로서의 위치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끼리 연대를 해서 좀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예. 기사로 담아내고 또 지역 언론과도 함께 협업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알리는 뭐예요? 대학 알리도 관련 기사로 계속 나오던데요. 네, 대학 관리도 비슷하게 예. 이제 대학교의 편집권 문제에 대해서 좀 예.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보다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좀 일반적인 대학 언론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기사들을 주로 쓰는 독립적인 대학 입지를 또 독립적인 가지고 있고요. 언론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학보사 잘 몰랐는데도 푹 빠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1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두 분의 앞으로의 좀 꿈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먼저 부국장님 듣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2학년이다 보니까 예. 제 전공이 심리학인데 심리학도 마음에 들고 현재 기자 활동을 하면서 또 기자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언론 현장에서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국장님도 같은 심리학도잖아요. 네, 저도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 언론사에 취업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역에서 지금 지역 대학 언론을 하고 있듯이 지역 대학 이제 지역 언론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을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어느 회사 언론 현장에 뛰더라도 좀 지역의 진심인 모드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